자, 원장님 이제 오늘이 이재명 대표 취임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대선 패배 5개월 만에 화려하게 이제 당대표로 복귀를 했고 그때 그 압도적인 득표였어요. 77.8%. 자, 원장님 평가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거 뭐 100점 만점으로 한다면 몇 점이나 주실 수 있는지. 저는 80점은 줄 수 80점. 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됐든 1년간 그렇게 검찰에서 정치하듯 수사를 해가지고 감옥에 넣으려고 했지만은 선방했다. 네. 그리고 지금도 검찰에서 400여 해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했지만은 보고 싶다 증거야. 증거가 없잖아요. 또 최종적으로 지금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문제가 이제 9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하지만은 민주당 발표를 보고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 번도 만나지를 않았다고요. 그러면 누가 그 말을 했냐고요. 이것은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참 그러한 사법 리스크가 없었으면은 좀 더 발전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 때, 네, 아쉽지만은 잘 선방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럼 이제 20점이 100점 만점하고 본다면 이제 부족한 건데 일단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이 168석, 뭐 엄청난 제1 사실상 야- 180석이죠. 예, 야당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정부 여당이 잘못한 걸 이제 견제를 해야 되고 하나는 어떤 수권 능력 또 보여줘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20점이 좀 부족한 건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하죠. 지금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갖는 거예요. 네. 검찰 탄압 때문에. 그래서 나는 윤석열 정권이 맨 먼저부터 보수층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윤석열 당신이 대통령을 해도 너무 못한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좌파 정치인, 좌파 정당, 좌파 언론인, 좌파 노조, 좌파 시민단체 척결해라. 지금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할 일은 하지 않고 안 할 일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 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뭐 당내에서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 검찰하고 이제 힘든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네 번째 소환 당했고 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이번 주에 하겠죠. 네. 네. 자,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떤 당에 대한 이제 부정적 이미지를 준 건 사실이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그 싸움하고 민주당 자체의 싸움이 좀 달라져야 돼,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혼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점 때문에 더 어려워진 게 아니냐. 그건 사실상 분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이론이지만은 이론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무슨 문제에 개입됐다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분리해요? 지금 양평 고속도로 그 문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한테 딱 가잖아요. 자기들은 권력을 잡고 그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 검찰이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400여 번 압수수색을 해서 보고 싶다 증거야. 증거는 못 내놓고 자 보십시오. 대장동 성남FC 난리가 났잖아요. 김성태만 잡아오면은 변호사비 대납, 대북 송금 다 어디로 갔어요? 백현동 지금 뭐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의 2년여간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강도 높은 수사를 했다고 하면은 증거를 못 찾았으면은 털어라. 이것은 계속해서 야당 탄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제 길을 못 간 거죠. 물론 분리를 했었으면 참 좋았을겠지만. 이제 방금 전에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이제 대표가 이재명 취임 1년을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민심에서 동떨어진 이 갈라파고스 정당 1년이었고 부정부패에 갇히고 강성 지지층만 그 우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강성 지지층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건 나쁘다고 봐요. 네. 어떻게 됐든. 그러나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평가했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 반간 어떤 정치했죠? 소통, 조정, 통합의 정치를 하지 않고 불통, 고집, 분열의 정치를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국민 지지도가 어떻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서 지금까지 국가 재난 시대를 불러왔다. 그것은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외교를 총체적으로 파탄냈지 않냐. 이런 문제를 집권 여당의 대표면 겸허히 어떻게 해서 미래로 나갈 것인가. 이러한 것을 해야지 밤낮 이재명 대표하고 둘이 싸우고 있으면 나라가 되겠어요? 멀쩡한 홍범도 장관 등 독립 영웅들 5명 흉상 저리 옮겨가면은 나라가 서나요? 백선엽 장군 동상 거기다 세우면은 국방이 잘 되나요? 이건 문제가 있죠. 자, 지금 이제 이런 분위기긴 한데 내년 총선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의 민주당으로 지난번 같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여야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양당의 지도자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는 비호감도가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려는지 예측 불허지만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 위기론으로 뭐 여러 사람 나경원 등 내세우고 있지만은 저는요 어떤 경우에도 경제로 총선을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앞으로 계속 혁신해서 패거리 정치로 가지 말고 공천을 잘 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여당에는 좀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 그렇죠. 백성은요, 국민은 배부르고 등 따뜻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경제가 지금 나가보세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한 패턴을 누가 가져왔어요? 지금도 우리 경제가 물론 나쁘다. 이렇게 하지만은 미국에서 IRA 등 그 외교 실패했잖아요. 중국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에스모글로 미국 MIT 교수도 한국 경제는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정치적 갈등이 없어야 된다. 저는 외교를 잘해야 경제가 산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돈이 많은 4강에 둘러싸여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외교만 잘하면 돈도 벌고 평화도 온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도랑이든 소다, 또랑이든 소다 이거죠.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되는 한쪽 풀만 먹으면은 영양실조 걸린다. 지금 4강 외교가 편중 외교로 다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불필요한 이념 논쟁으로 눈만 뜨면은 압수수색하고 밤에는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런 정치를 떠나서 진짜 국민과 야당과 소통해서 조정하고 통합의 정치를 해주면은 저는 살 수 있다 그렇게 봐요.